네, 안녕하십니까. 신라의 삼국통일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주제를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교과서를 펼쳐서 제목을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는 바로 남북국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국이 과연 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가 가장 큰 주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넘어 딱 오게 되면 뭡니까? 음, 그렇죠. 신라의 변화. 신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부분을 우리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중단원 제목을 봤으니 이제 그러면 소단원 제목을 봐야 되겠죠. 이 소단원 제목이 뭐냐? 바로 왕권 강화입니다. 이 왕권은 강화됐다는 뜻은 이제 신라가 통일되어서 해야 되는 임무가 바로 왕권의 뭐다? 강화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왕권의 강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정치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치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살펴보죠. 이 페이지에서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내용은 학생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정도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당연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이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분은 보면 이제 신라의 왕권, 특히 이제 신라의 왕권이라고 딱 주어를 잡았으니까 이런 신라의 왕권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왕권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면서 학습을 해보죠. 바로 무열왕에서 신문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요 과정은 통일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통일 전쟁기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 전쟁 시기에 전쟁을 수행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김춘추는 이제 진골 귀족이었던 이제 사람이고 진골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라는 부분 알아가시면 되고, 이제 우리 골품제에서 선골, 진골 나누었는데 선골은 이제 뭐 명목적으로 또는 이제 실제적으로 없어지게 되었고, 진골이 드디어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문무왕은 사장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거. 이쪽은 무효랑, 그렇죠? 이쪽은 문무왕. 문무왕은 뭡니까? 한국 통일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오면 신문왕이 나오네요. 그죠? 이 신문왕은 뭘 했냐? 바로 이 부분이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귀족 세력의 숙청.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수업 때 보시겠지만요. 김흠돌의 난이 있습니다. 김흠돌의 난, 진압.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요 뒤에 보니까 다른 부분이 나오죠.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그리고 또한 여기 부분은 정치.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는 노급 폐지. 그럼 노급이 뭔지 우리가 수업 때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노급이라는 거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육두품 세력이 올라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신문왕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다 라는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밑에 제목은 보면 뭡니까? 새롭게 정비된 제도. 이것도 보니까 정치겠네요. 그죠? 제도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뭐냐? 바로 사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사회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중앙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1번 바로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 강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화백회의와 그 다음에 상대 등이 축소되었다. 어쨌든 이 집사부와 화백회의, 그리고 시중과 상대 등 이 부분을 이제 대척점으로 보고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유용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 그죠? 2번이겠죠? 지방행정은 9개의 주로 나누었다.
이 9개 주는 나중에 쌤이 또 설명하겠지만 민족통합정책의 일환이다 라는 거 우리가 수업 때 좀 더 자세하게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지방관을 보내서 다스렸다는 뜻은 어찌되었든 중앙에서 지방의 통치력을 발휘했다. 지방에 대한 통제가 되었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이 부분의 핵심은 지방에 대한 통제 강화 시도라고 붙여줄게요. 통제 강화 시도. 결국 왕권이 강화되었으니까요. 다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정력이 그렇게 한 번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촌주가 다스리는 것도 있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 학생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심화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바로 오소경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소경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치의 중심, 문화의 중심지였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오소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방의 관리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심에 이제 관리도 보내고 그다음에 중심지로 삼았다는 뜻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각 지방에 있는 독자적인 세력을 견제하기도 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이죠.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바로 군사입니다. 이런 군사는 이제 중앙군은 부사당, 지방군은 집정, 이런 부분은 이제 조 팩트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제 탁탁 내용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구서당 십정 그리고 구주 오소경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지방 제도였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앞 페이지에 보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민족융합정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학생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좀 더 이게 내용을 학습하기가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부분요, 촌락문서, 이 부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한번 접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 수업 때 좀 더 자세하게 쌤과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제도 정비한 거 중에 또 다른 제도가 있죠. 바로 네 번째 제도인 토지. 이 토지는 아까 노급 폐지라는 부분을 좀 더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급 폐지 부분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를 살펴볼게요. 원래 노급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거였습니다. 바로 귀족의 경제력을 이제 확보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토지와 노비를 같이, 노동력 같이 줬던 이런 제도였는데, 앞 위에서 보다시피 여기 바로 나오죠. 그래서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 수저권 외에도 노동력과 곡물 숙취, 그러면 사람에 대한 지배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노비, 이런 이제 사적인 이제 지배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왕이 이제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귀족들이 지배한다는 거. 돌려 말하면 노급이 강해진다는 거는 왕권이 사람에 대한 통제를 못한다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신문안 같은 경우는 왕권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노급에 대한 귀족들의 통제력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귀족들이 이 노급을 받지 않고, 노급이 대신 이제 귀족들도 어쨌든 나라에 봉사를 하면 뭔가 대가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이게 오른쪽에 있던 관료전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좀 핵심 포인트로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료전 지급. 다음 선도왕 때에는 이제 농민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학생 여러분들이 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정전 지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의미가 되겠죠. 토지와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이게 바로 왕권 강화라는 거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8세기 후반쯤에는 이제 노급이 부활되긴 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학생 여러분들이 배울 때 심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총 4개를 배웠죠? 선거활동 잘 보시면 중앙정치, 지방행정, 토지제도, 군사제도 이 부분은 이제 학습활동 잘 요약해서 학습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다음 단어는 우리가 봤죠. 통일신라에서 발달한 사상과 예술. 결국 정치와 예술이 결합되어 있다. 결국 돌려 말하면 예습을 한번 해보면 이 사상과 예술도 뭐냐? 바로 왕권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예습을 할 수 있겠죠. 항상 역사는 복습입니다. 복습을 한 다음 내용을 차분하게 보면 우리가 수업 때 늘 얘기하다시피 과거는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뭐 똑같이 가진 않지만요. 네, 경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요. 학생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잘 듣고 이제 개인적으로 학습을 다시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